네, 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어요. 이제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시게 되시면 공무법 제60조 제52조에 따라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이 되실 거예요. 자, 도합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불법 사기 관련 자금인데 미나 씨 피해자 입증 안 되시면 이 피해 금액에 대해서 미나 씨가 책임지게 되실 수도 있다는 거 제가 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네, 저 주소창에 입력하실 거예요. 네, 불러주세요. 자, 본인 앞으로 나 있는 공문장 맞습니까? 네. 이 작은 사건 같아요? 미나 씨? 아니요. 본인 혹시 뭐 적금이나 예금, 뭐 주택청약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네, 적금 있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본인 해전물을 보셔서 현물화를 진행을 해야 돼. 네. 이게 본인 가까운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있어요? 남영역이요. 자, 남영역으로 배정해드릴 거예요. 네, 외출 준비에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본인 꽃단장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예 세수도 안 해가지고. 네. 통화 상태가 끊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본인 걱정해서 굉장히 불리하실 수 있는 거 본인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계시죠? 네. 네, 업무 보실 때 저희가 모니터링 들어갈 거예요. 근데 본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상착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데이터랑 와이파이 찾아해 주셨어요? 네, 됐어요. 근데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여쭤보시면 어떡해? 네?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준비한다라니까. 택시 타시고 이동하시는 게 나아질 것 같아. 지금 본인 데이터 사용량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데이터 사용하신 적 있어요? 은행 업무 때문에 켰었는데. 왜 저한테 보고를 안 해주셨어?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본인 임의대로 조사 진행할 거면 이 조사 왜 진행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네, 본인 나이가 지금 굉장히 어리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분들 만나시기 좀 그러실 것 같아서 네. 이제 여자 감독관님, 여자 수사관님으로 해서 배정을 해드렸어요. 이제 본인 편이 제가 봐드리고 있으니까 본인이 성실하게 업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그럼 오늘 선물하신 금액이 얼마예요? 가방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1,300만 원이요. 오차범위 없이? 네? 감독관님 만나시게 되시면 먼저 밝게 인사하실 거예요. 아, 네. 네, 본인 종이 가방에 전부 넣어놓으신 거예요? 네, 지금 종이 가방에 넣어 있어요. 오셨어요. 네, 바꿔주세요. 네, 도착했습니다. 네, 검수가 되실 거면 1,300만 원이고 서류 바로 보여주시고 네. 전달 받으시면 최대한 빨리 복귀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본인 현물하신 거 네. 오차범위 없게 감독관님한테 따뜻한 말씀 한마디 전해주면서 잘 부탁드린다라고 전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독관님 복귀하셨어요? 아, 네, 네. 네, 사이버 경찰청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티캡탈 강현중입니다. 보이스피싱, 당신은 괜찮으십니까? 안녕하세요. SBS 아나운서 윤현진입니다. 최근 전화 금융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대상은 주부, 노년층은 물론 대학생, 직장인, 유명인 등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확대되고 있는 데다 사기의 수법 역시 교묘하게 진화되고 있는데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화 금융 사기,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사기의 종류에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낚아올리는 보이스피싱, 컴퓨터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금융사이트를 피싱 사이트로 연결하는 파밍, 전화나 문자로 대출 상담 혹은 알선을 가장하는 대출빙자 사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한 후 소액 결제로 유도하는 스미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목소리만으로 상대를 속이고 개인정보를 낚시해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어떻게 그런 범죄가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우선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받을 수 있는 전문 용어나 거짓 내용, 협박 등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전화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보이스피싱에 당하기 쉽습니다. 20, 30대가 피해자의 60%가 넘는다는 놀라운 통계도 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진행하고 경찰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해 신분을 감춥니다. 2013년 991억 원, 2014년 1637억 원, 2015년 상반기 992억 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현황입니다. 서민의 가게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보이스피싱.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걸려온 그놈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수법과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그놈 목소리 들어보시죠. 몇 개월 안 걸리고 당일로 해서 시간은 대략 30분에서 50분 정도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해지했던 이런 이력이 없어지면서 다시 적금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은행에 가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가요? 은행에서는 사건에 대한 내용은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냥 본인께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적금 해지하는 걸로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원 상태로 복구가 된다거나 가상 계좌 어쩌고 대포 통장에 연루됐다 이런 내용은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적금만 해지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치겠다. 해제하고 다시 원상 뽑고 다시 들어간다면 거기 뭐가 되는 거 이해 못하겠네요, 내가. 적금에 대한 본인 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추적을 해야 되는데 적금 상태로 묶여 있으면 가상 계좌로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 추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시 해지를 하는 건데 일단은 먼저 해지를 하고 본인이 가상 계좌를 유입을 합니다.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를 유입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질 거고 지금 본인께서 운영하고 계신 자금이 합법적인 거고 불법적인 금전적인 뒷거래로 판단된 이런 내용이 이제 확인된 바가 없으면은 다시 본인의 계좌로 돌아가시되 그게 이제 다시 만약에 적금 상태셨으면 적금 상태 해지를 안 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시 돌아갈 때 내가 은행에 가서 갈 필요가 없고 다시 원래 적금 상태로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은행에 내가 다시 가서 적금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런가요? 그놈 목소리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범죄에 휘말린 것 같은 표현을 써가며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은행으로 가서 이체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직접 이체하기도 한다고 하니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발생돼 일당이 검거된 사건입니다. 물품 보관함에 돈과 개인정보 서류를 넣도록 하고 갈취한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입니다.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 주민번호가 맞습니까? 네. 정말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까? 은행에 계좌 있으시죠? 은행 계좌와 공인인증서 모두 다 뚫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원하시면 저희가 현금을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계좌로 이체를 하면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협력 물품 보관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수거해서 보호해드립니다. 물품 보관함이요? 팩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저희가 보내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현금과 함께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시면 저희가 형사들과 함께 가서 꺼낸 후 비밀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본인 계좌에 돈이 몇 초면 전액 인출되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어떻게 해야지? 지금 그렇게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지금 다른 피해자분들도 많아서 비밀 계좌가 다 찰 수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십시오. 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세요. 그놈 목소리는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말을 한다. 그러나 곧바로 이를 보호해주겠다고 안심시키는 척하며 금액을 갈취한다. 이들은 중국에 본고지를 둔 일당들로 모두 체포되었지만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진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번엔 취업이나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편취한 그놈 목소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뭘 보내드리면 돼요? 일단은 본인께서 이력서 한 부를 직접 출력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저희 쪽에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께서 서류 준비 다 되셨다고 하시면 제가 저희 보안팀에 연락을 해서요. 그쪽으로 직원분을 보내드리면 직원분 만나셔서 서류를 전달해 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저희 마감 시간 전에 서류가 저희 본사 쪽으로 도착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 오전 중으로 신원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바로 아이디카드 제작을 해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력서 지금 혹시 한번 출력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뽑아야 돼요. 그러면 이력서 한 번은 뽑아주시고요. 혹시 국민은행 통장이랑 연결된 그 카드 안에요? 잔액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잔액 있으시면요, 다른 곳에 납부해 주시거나 이체해 주시겠어요? 단돈 몇천 원, 몇백 원 같은 건 괜찮으시지만, 잔액이 더 많으시면, 본인께서 아이디카드 제작을 하시는 2일 동안에는, 2, 3일 동안에는 사용하시지 못하실 거잖아요. 아무래도 불편하실까봐, 안에 잔액 같은 거 있으시면 다 떼주시거나 이체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류 준비하실 때요, 서류 봉투 같은 것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서류 봉투 안에 이력서랑 그 잔액 다 빼주신 카드를 같이 저희 동봉해 주시고요. 봉투는 꼭 밀봉을 잘 하셔서 저희 직원분한테 전해 주셔야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놈 목소리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하기도 한다. 취업이 되지 않고 급전이 필요한 다급한 심리를 이용하여 통장, 개인정보를 빼앗고 이를 대포통장이나 금융사기로 이용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고전적인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아들 납치했습니다. 지금 번호 떴죠? 아들 번호 맞죠? 돈 입금하세요. 그럼 안전합니다. 네, 어머니, 저희 친구인데요. 어떻게 어머니 가 교통사고 냈어요. 네, 합의금 필요한데 지금 당장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구속된대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축은행입니다. 저희가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선수수료를 넣으시면 수수료 일부 돌려드리면서 돈을 대출해드립니다. 그놈 목소리가 뻔한 고전적인 수법으로 다가와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노린 범죄이기 때문일 겁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이한 대처는 절대 금물이고요. 늘 경계하며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줄이는 최우선의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 중에는 일반인은 물론 고학력자,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탤런트 이혜인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사람들이 왜 당하지? 하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제가 당하고 나니까 피싱이나 이런 파밍 사기는 모든 국민들이 당할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화면에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예방 등록 안내라는 문구가 자꾸 떠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클릭을 했다가 제 금융정보를 알려주는 피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은행 직원이 공모되어 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꼭 은행 직원들과 상의하셔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공공기관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전화를 받았을 시에는 반드시 무조건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지급정지 신청을 신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2006년 최초로 발생한 금융사기는 현재까지 총 52,451건. 그 피해액은 무려 5,731억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당한 피해, 환급받거나 보상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사기범에게 속아서 현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송금 이체한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시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신청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시면 소송 없이 특별법에 따라서 채권 소멸 절차 등을 진행한 후에 2달 반 이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고객 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라도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안심통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으니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청에 신고를 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해 구제와 관련된 상담이나 환급 신청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남녀노소, 직업 불문. 우리 국민을, 내 가족을, 나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 수법을 미리 숙지하시고 일단 전화를 받으시면 단호하게 끊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하셨다면 반드시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해서 더 큰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피싱 사기 피해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여기 실내시설 예? 여보세요? 예. 네, 신세대 맞으시냐고요? 누구신데요? 아, 혹시 아버님 되시죠? 예, 예. 아, 지금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아드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어디서요? 아니, 일단 상황이 급하니까 이제 아드님한테 전화 바꿔드릴게요. 지금 옆에 계시거든요. 예, 예. 네, 잠시만요, 아버님. 성아 씨 전화 받아보세요, 아빠예요. 와, 아빠. 어디야? 아빠, 나 어떡해. 어딘데? 아니, 아빠, 나 지금 사고 난 게 아니고. 아니, 실은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뭐, 나랑 같이 사업 좀 한다면서 돈을 빌렸는데. 아니, 나는 그게 사채 돈인 줄 모르고 지금 보증을 서줬어, 아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니, 근데 얘가 지금 친구 놈이 도망가는 바람에 나 여기 지금 사채업자 사무실에 끌려왔어, 아빠. 어디야, 거기가 어디야? 나도 모르겠어. 지금 눈 가리고 끌려와서 어딘지도 모르겠고.
아니 어디냐고 얘기해봐. 저거 바꿔봐. 아니, 내가 보증성기 5천만 원인데 지금 오늘 내로 이걸 싹 다 갚으래, 아빠. 아니야. 일단은 있잖아. 그 아까 여자가 누구야? 뭐라고? 그 여자가 누구냐고. 아, 여기 직원분이신 것 같아. 그러면은 저 거기 위치 어디냐고 그 여자 바꿔줘봐. 그리고 너 전화기 끊어 여기 있어. 사장님도 옆에 계셔, 아빠. 좀 내 말 좀 들어. 빨리 돈이 얼른. 에이, 아빠한테 돈 좀 있어? 없어. 아니 그런 건 얘기하지 말고. 아니, 돈 있는지 물어보래, 사장님이 옆에서, 사채 사장님이. 신발로 봐. 참 미치겠다. 아빠가 미안해, 진짜. 알았어. 일단은 아빠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경찰청에다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나를 어떡하라고, 왜 그래? 아니 괜찮아. 내가 아빠가 누구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그래, 마. 그리고 아빠한테 돈 좀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 그럼 여기서 죽어? 아니. 나 그럼 여기서 죽을까? 아니,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 믿어, 예? 아빠. 나 믿어. 진짜 미안해, 아빠는. 나 먼저 갈게, 아빠. 아빠, 미안해, 아빠. 전화 끊어. 너무 죽을. 야, 수술 때 빨리 마련해. 마취부터 시켜놓고. 예, 10억 원대 사기로 구치소에서 수감된 여성이 같은 수용자뿐 아니라 자신의 변호사까지 등쳐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 변호사이신데 사기를 당할 수가 있나요? 변호사 사기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아는 경우도 뭐 이번에 사기당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로스쿨 출신의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된 경험이 좀 그분이 적다.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 신임 거의 예. 뭐 병아리 정도의 변호사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좀 경력 있는 변호사들도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 의뢰인들의 재산 관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거의 많이 알게 되거든요. 뭐 등기부등본도 떼보게 되고 재산도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재산이 일단 많이 있다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면 내가 다른 건수도 굉장히 많은데 다른 건도 몰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여기에 투자를 할 건데 정보를 내가 정말 친한 변호사니까 주고 싶은데 같이 투자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투자 사기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예. 당장은 성공보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성공보수를 뭐 1억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묶여있는 돈이 있다. 근데 통장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이거 뭐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거 해결해서 내가 1억 성공보수 주겠다. 이러면 또 1,000만 원 빌려주고 2,000만 원 빌려주고 이러다 보면 요번 케이스가 바로 그런 거죠. 예. 10명 상대에서 이제 14억 그 편취를 해서 특정 경제분야 가중처벌법으로 1심에서 9년형을 선고받은 36세 된 여성이고요. 예. 뭐 아이도 있는 그 주부인데 굉장히 지능적인 사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아버지가 정치자금 550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통장 뭐 사본도 보여주고 또 뭐 여러 가지 형태, 그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뭐 빌라가 있고 고급 애제 가구도 이거 보여주면서 이제 미국에서 살다 온 재력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뭐 기본 매뉴얼이 대부분 사기에 동원되는 그런 어휘들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술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미모라든가 또 믿게끔 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사실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속습니다. 수사를 하는 형사는 경찰관도 실제로 속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경찰인데 나를 속이겠네 하는 그런 믿음을 역용하는 건데 바로 이제 그 동료 수감자들도 그런 형태로 또 사기를 직접 당하기도 하고 교도관도 당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측면인데 이런 사기가 지금 통용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일확천금의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쉽게 사기를 당하는. 근데 이 사람 그런 실제로 빈털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빈털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가만히 보면 앉아서 사기친 거 아니에요. 자기 교도소에 있으니까, 구치소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몇 억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이분 대단하신 게 일단 기본적으로 속이려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집도 빌라 빌리고 그리고 외제 가구도 계약금만 받았고 일단 그 집에 넣어놓고 거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큰 집에 살고 있고 외제 가구가 저는 몰랐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재력가 딸 맞는 것 같은데 또 통장도 위조해서 엄마의 명의로 아니면 아빠가 정치자금 한 거에 550억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데 여기 사기에 가족도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엄마가 이 여자분이 사기를 친 걸로 돈을 갖고 온 것을 다른 통장을 통해서 일명 이게 세탁을 해준 거죠. 자금 세탁해 준 거죠. 예. 그래서 엄마와 함께 지금 정치자금이죠. 불법 수익 은닉 법으로 인해서 지금 같이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요새 정치자금 550억씩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죠. 근데 정말로 능수관 사기범이 누구를 대상으로 사기치려면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짜 심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정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잠옷을 입고 덕수궁 그 분수대 앞에서 이게 치소를 하면서 이게 사진을 찍어서 해외 나가서 이게 우리 집이다. 우리 이게 정원이다 이렇게 하고 사기친 적도 있었는데 진짜 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디에도 공짜 점심이 없고 공짜는 없다.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결론을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고객님 앞으로 확인 내용은요. 고객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68만 원 현금 서비스 한도를 인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또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고객님? 쓴 적이 없는데. 네, 고객님께서 이 168만 원 인출한 적이 없시단 말입니까? 어제 오후 3시경에 인출한 걸로 확인되었는데요. 네, 확실히 지금 고객님께서 인출한 적이 없으시다면 이 고객님 앞으로 피해 가지 않도록 경찰서에 지금 사고 신고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직원하고 전화 통화한 것입니까? 예? 공면행으로부터 본인께 전화 통화하고 저희 경찰청에 신고드린 것이죠. 네, 본인께서 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로 168만 정도 인출하고 사용하셨던데요. 사실이십니까? 저 사인 적 없는데. 전에 인출하고 신청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공면하고 거래는 하십니까? 아니요. 그래도 없으시고 전에 사용한 적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상하게 본인 명의로 이 구매은행 이 신용카드로 신청하고 현금 서비스로 그만큼 금액에 대해서 인출을 하셨단데요. 네, 어떤 일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는데. 몇 가지 여쭤보시겠는데요. 최근에 본인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본인이 인간 도장이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잊어버린 건 없으십니까? 그게 없는데요. 이런 상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이런 상황에 보면요. 아마 보니까 저희 나라에서 요즘 들어서 이런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명의도용 사건 대선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일단 지금 이 국민은행 지금 일반 통장에 이 통장 번호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등록해드리겠습니다. 아, 번호요? 네네. 그거 이렇게 전화상 말해도 되나요? 일단은요. 지금 본인의 통장에 잔고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500만 원이 얼마 없는 건가요? 네, 5, 6만 정도 되시지 않습니까? 네. 500만. 그러니까 일단은 이 통장을 저희 중앙시스템으로 연결시킨 다음 네. 범인이 위치 추적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통장으로요. 지금 위조된 신용카드가 연결된 상태이고 지금 이 신용카드로 지금 168만 원이 인출된 상태입니다. 많은 시간에 본인 위치 추적을 가지고 지금 저쪽이 경찰에 보내서 이 통장을 신청할 때 랜덤기자의 히핑이 다르다고 용의자의 신경 상의할 것이고 여러분 중에는 이 지금 인출된 168만 원 사건을 먼저 돌아가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유로움을 말이합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본인의 통장을 등록시켜서 본인께서 이번 이적하는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우리 혐의를 확신한 말이 이 데이터로 본인의 수가 많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통장 잔고가 얼마 있으니까 본인은 알지 마시고 저희들께서 시스템을 등록하신 다음 1시간에 또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안전 결정을 해주신다. 본인 앞으로 다시 본인이 앞으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통장에 지금 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내 통장번호 안까? 네? 내 통장번호 안까? 무슨 말씀하신 것이죠? 이은비서 왔습니까? 박정현 씨 지금 어디 분이세요? 몇 번입니까? 윤비서 왔습니다.
연변이세요. 예. 아, 그러시다고요? 사촌이 그러시면 이 한국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3년 됐습니다. 3년 정도 되셨다고요? 예. 그러시니까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이런 해명 조사를 안 받으시면은요, 본인께서 지금 외치통 비자로 오셨죠? 예. 말을 왜 이렇게 합니까? 일단은요, 여보세요? 예. 본인이 하신 말씀이 지금 표준적인 한국말로 못하십니까? 한국말 뭐합니다. 아, 한국말 다 할 줄 모르신다고요? 예. 그러시면 그 계좌번호는 아시죠? 이 말들까지 자꾸 이러면서 많이 생각하고 큰일인가, 이거. 여보세요? 예. 본인이 국민의 통장은 본인이 명의로 된 것이십니까? 유무사님 통장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 통장은 누구의 명의로 되신 것입니까? 친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친구로 명의로 되셨다고요? 예. 이 통장과 카드는 본인께서 생기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여보세요? 이 친구 이름은 알고 계십니까?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시고. 예. 네. 친구 아버지 이름이 김정일입니다. 아, 친구 아버지 성함이 김정은이시다고요? 예. 이 친구 아버지 명의로 신청한 것입니까? 할아버지 이름이 김일성입니다. 여보세요? 예.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씨발 새끼 지금 장난하고 있어. 반사. 뭐라고요? 반사. 계속 똑똑 피고 말해. 반사. 야, 씨발 새끼 그 앞에 또 기다리고 있어. 제가 이제 당분 간다. 맞지? 너 윤변이야? 윤변에서 왔어? 이 새끼 아니고 뭐야. 아가리 돈 물었어. 뭐라는 거야? 아가리 돈 물었는다고. 알았어요. 새끼도 똑똑 피고 말 못하나? 말 못한다 그래. 뭐라고요? 아, 저희 스포츠 사무실이고요. 네, 저희 쪽에서 지금 통장 한 개당 300만 원 임대료를 들으면서 통장 임대받고 있으신데요. 혹시 기존에 안 쓰시는 통장 있으시다면 임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아, 네, 뭐 지금 통화 불편하신 거예요? 예, 지금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요. 아, 네. 고객님 그러시면 편한 시간 때 이번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예. 네. 참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어요. 정말 오래간만인데요.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래간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인사를 그렇게 오래 두고 하세요? 한 3, 4년쯤 미리 모두 해버렸죠 뭐. 그래요? 근데 아가씨. 네. 밥이 먹어서 살이 찌는 몸의 양식이 된다면 웃음은 우리들의 생활을 명랑하게 장식해주는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란 말이에요? 저기 저거 안 보이시오? 그게 뭔데요? 그게 산이지요. 왜 산 옆에 또 산 하나 있잖아. 그게 무슨 산인데요? 우리 농군들이 1년 내 추수해서 걷어 쌓아놓은 노젓가리 사냥. 어머나 정말이지 저 산더미 같은 너젓가리. 그리고 또 포리 타작하는 농군들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저절로 배가 부르네요. 그런데 말이오, 풍년 들었다고 해서 또 밥 해먹고 떡 쪄먹고 술 빚어먹고 그러다 배탈 날 우려성이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고루고루 소화제를 배급해드립시다. 그럼 약방으로 가야지요. 약방에 왜 가? 소화제 사러요. 에이 무식하고 내가 얘기하는 소화제란 그런 소화제가 아니야. 그러면요? 웃음소자 노래화자
말씀하자 둘이 겹쳐서 소화제. 아이 참 그렇군요. 소화제를 고루고루 넣어놔드리면 삼천리 이강산에 웃음꽃이 피겠어요. 그리고 말이야 우리 풍년든 이강산에 애쓰신 농민들에게 풍년잔치를 베풀어드릴까? 그럼 추록을 한 20대나 통원해야 되게요? 추록은 또 해 뭐래? 아이,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려면 우선 떡도 치고 그리고 국수도 말고 술도 빚어서 추록에다 실고 다녀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군단스럽게 할 거 없이 그럼요. 이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합시다. 어떤 식인데요? 노래로다가 떡을 치고 네. 웃음으로 국수를 말고 네. 춤으로다가 술을 빚어서 네. 방방곡곡 우리 둘이 찾아다닙시다. 아이 그거 참 좋겠어요. 아주 경제적이고 이상적이고요. 아유 우선 그럼 저기 뽕따는 아가씨 찾아가서 우리 노래잔치부터 베풀어 보십시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하실까요? 저 볕짜는 아가씨들 노래소리와 함께 가을밤도 깊어가는군요. 깊어가는 가을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또 생각나세요? 나는 언제나 장가를 가서 사랑은 안 해오고 쏘근쏘근 재미있게 지내보나 그러고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요. 네. 저도 여자니까 부끄러워서 말은 못했지만 낙엽이 우수수지고 그리고 귀뚜라미가 우는 가을밤이면 웬일인지 나도 모르게 잠을 못 이루고 언제나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나 하고 꿈꾸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보나마나 나 장가 가면 이제 일 몇 곱쟁이 다 잘할 거예요. 신이 나서. 아이, 그럼 나는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서 팥밥도 맛있게 지어놓고 그리고 된장찌개도 보글보글 끓여놓고 콩자반도 만들어서 깨소금도 솔솔 뿌려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지요. 나는 황혼이 짙으면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서 세수하고 발 씻고 화초밭에 물 주고 그리고 말 위에 떡하니 올라앉아 있으면은 저 여보 어서 진지 잡수세요. 이거 반찬이 근사하군 그래. 아이 그런데 여보 왜? 아이 어떡해. 뭘 어떻게? 밥이 삼층밥이야. 어떻게 됐길래? 밑은 타고 또 가운데는 있고 또 위는 설고. 아이고 최고 기술자라구나. 아야 아니 왜요? 가저 지게꾼 하나 불러가지고. 지게꾼은 왜 불러와요? 밥에 2만 원 바우털이 들었어. 어머나 아이, 어떡해. 왜? 여보 밥에 털이 많지요? 뭘 쌀보다는 적은데. 아이 참 저 여보 밥이 좀 질지? 괜찮아 정 질문 뭐 장화 신고 들어가 먹지 뭐. 아이, 참. 저 여보 그런데 나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어요. 꿈을 꿨어? 무슨 꿈? 어젯밤 꿈에 당신이 날더러 하는 말이 내 결혼한 선물로 당신 태금 반지 하나 사다 줄게 그러겠지. 나도 하나 꿨어. 무슨 꿈? 내가 사다 준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당신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해요? 아이 집에서 설거지 나오는 나 백금 반지 사다 줄 돈으로 당신 양단 두루매기에다가 은수저 한번 사다 놓게 그러겠지. 아이, 난 몰라요 정말. 여보 저 중주 8월 한갑이라 탈이 밝겠구려. 아이고 저것 좀 뭐 큰애기들이 지금 저 강강수월래를 부르며 즐기고 놀고 있구랴. 어머나 정말.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씩씩각토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모두 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노새 젊은 노새 늙어지면 못 노니라 히하 왕서방
실례지만 뭐 요 근래 농촌에 가본 일 있으신지? 가봤죠. 나 혼자 갔으면 말도 안 해. 이거. 네, 같이 간다. 누구하고 같이 갔었나요? 같이 간 사람 있어. 누구하고 같이? 대줄까? 대줘. 죽은 내 조카가 같이 갔단 말이야. 뭐 갔다 오다 싹 죽었군. 올해도 한 해가 당신이 먼저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산에 가야 봄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고 인천 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도 고프 없이는 못 마십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사방을 다 봐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아픈 칠흑같이 어두운 일뿐이고 가슴은 답답하고 일어나면 눈이 침침거리고 앉아있자니 어지럽고 일어나자니 넘어지기 싫고 이 도대체가 살 맛이 안 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꿈에 제 직계 선배님들이신 구봉서 장로님, 배삼용 선생님, 서용춘 선생님, 그리고 그 수많은 선배 코미디언들이 한자리에 계시더니 저한테 막 항의를 하신 거예요. 이야, 우리가 거기 있을 땐 그래도 웃을 일이라도 있었는데 요즘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웃을 일이 없냐? 이거 전부 너희들 책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이고 선생님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코미디로 우리 후배들이 코미디를 하려고 그래도 저 청와대에서 코미디 먼저 하고 자빠졌으니
저 인간들이 먼저 죽을 쓰고 초치고 앉아있으니 그 뒤에 우리 유능한 후배들이 아무리 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는 코미디를 해도 그게 무서워집니까? 원인은 쟤들한테 있는 겁니다. 누구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대한민국이 지금 웃을 일이 없습니다. 앞을 봐도 집 같은 어두운 일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당에서는 176석인가? 어쨌든 이것저것 전부 다 합치면 뭐 180석이 훨씬 넘겠죠. 그런데 저들이 이제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일, 그리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일 외에는 죄다 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은 못해. 두고 보세요. 대한민국이 새빨갛게 물이 들어서 저 동족 상잔의 원흉, 저 악마 같은 김일성이가 유교 남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교 남침 해가지고 지금 전국이 새빨갛게 물이 들어서 이제 포항 언저리, 부산 언저리밖에 안 남았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희식의 왕같이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희식에게 응답하셨듯이 이 민족에게도 응답하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그리고 참전 16개국 그리고 병참 부대까지 전부면 22개국이 전부 대한민국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를 획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짓에 속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짓에 속는 민족은 어떻게 한다고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70년 동안이나 이 거짓말의 달인, 거짓말에 속고 또 속고 속고 또 속고 다시 안 속는다 하면서도 또 속고 앉아있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 줄 모르겠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는 않으려고 하면서 선지자는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듣고 먼저 깨닫고 먼저 보시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이 사역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외쳐도 들은 척을 않습니다.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속아야 우리 민족이 깨닫게 될 겁니까? 이제 두고 보십시오. 며칠 안 가면 이제 때는 늦으리가 됩니다. 내로남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윤석열 총장, 난 사실 감정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내쫓은 그 일 때문에 난 감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서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법과 원칙을 따라서 사람을 보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나간다고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공수처라는 거 이거 만들려고 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면은 이제는 청와대, 아니 저과대, 여기에 이 비리를 하나도 우리는 아주 눈 깜깜해야 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다 덮어. 울산 함영수사 덮어. 이 울산 함영수사 그럼 여러분 덮어만 해. 울산 함영수사 빨리 덮어. 자, 울산 함영수사 부정선거 이것저것 비리 전부 덮어. 나를 맨 덮어로 나갈 겁니다.
드루킹? 어떻게? 그래, 그것도 덮어둡니다. 저희들이 한 일은 전부 다 덮어버리고 우파들이 한 일은 전부 다 침소봉대 시켜가지고 있는 대로 돌려가지고 보수 우파는 국민의 적이다 이렇게 적폐 수사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것을 무엇을 빌어서 할 겁니까? 보세요. 이제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덕을 보았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끌고 나갈 테니까 두고 보내니까요. 여기 이 사랑제일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이유가 어디였어요? 대한민국에서 이 교회만 없어지면 딱 좋겠는데 이 교회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여기 사랑제일교회를 말살시키고 폐쇄시키고 이것을 허물어버려서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갖고 나가려고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조나단 목사님 말씀대로 육탄으로 해도 저지해서 여러분 우리 죽을 각오로 됩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정신으로 덤비는데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리면서 시장경제 체제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부흥됐던 교회들 문비어 전가만 부르면서 정권의 빌부터 눈치 볼 생각하지 말라요. 사랑제일교회가 핍박받는 그 자체가 뭐냐? 기독교가 핍박받는 것이고 맞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사랑제일교회가 없어진다면은 헐려진다면은 여러분 한국의 유수한 큰 교회들 내일 문 닫아 꼼짝 못하는 전례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가오시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대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걸고 대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사랑제일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들을 지키는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넘어지면은 다른 한국 교회를 지금 크다고 아주 부흥됐다고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물개 박수나 치고 문비어천가 설교만 해야 되는 그런 교회는 앞으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그들 또 문을 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